자, 오늘은 부정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정 표현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영어에 not 이런 거 있잖아, 그죠? no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부정문 종류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정말 몇 가지만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이 파트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 부정문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문 종류 이제 세 개를 이야기할 거야. 첫 번째 안 부정문. 자, 그럼 이제 안 부정문을 슬쩍 보니까 부정의 방법.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섯 가지가 가만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면은 진짜로 다섯 개를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야. 간단한 거거든. 몇 가지 원칙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먼저 그냥 해야겠어요. 자, 체연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부터 예를 들어 이것은 연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필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를 부정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연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체연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있는 상황이면은 체연이 아니다, 체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참고로 이때 연필이는 보어가 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보어입니다. 여기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이럴 때는 주어의 오른쪽에 있는 주어처럼 생긴 애를 우리는 보어라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부정인데요. 나머지 네 개는 말이야. 여기 보시면은 크게 짧은이라는 표현이고 보세요. 짧은이 있고 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부정문을 만드는 안 부정문을 만드는 게 짧게 만드는 게 있고 길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글자 수를 세 보시면 알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짧은 같은 경우는 요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안 이렇게 쓰죠. 아니를 줄인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안 모시기 서술어, 안 모시기 서술어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짧은 부정문이고요. 그게 아니라 서술어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하다가 이제 또 준말이 않다거든요. 그래서 서술어에다가 지 아니하다 식으로 꾸며서 만드는 것을 긴 부정문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하는 말이 앞에 튀어나오면은 앞으로 싹 나와 있으면은 짧은이고 뒤로 들어가 있으면 뒤로 쭉 맨 뒤에 들어가 있으면은 긴 부정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글자 수가 이게 적어. 짧으니 안 한 글자 딱 이게 열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안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글자나 이렇게 더 많습니다. 긴 부정문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선생님 생각에 외워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둘로 또 나눴어요. 짧은인데 여기는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잘 내는데 짧은이 짧은 부정문일 때 마찬가지 긴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단순 부정이라는 게 있고 의지 부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부정문에서도 단순 긴 부정, 의지 긴 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래 안부정문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은 일단은 의지 부정 이렇게 배웁니다. 의지의 부정이다. 의지.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의해 어떠한 동작이나 그런 것을 상태나 이런 것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이 쓰였다 그랬으니까 안 또는 아니하다 안타가 쓰였다 그래서 무조건 의지 부정이 아니라 이게 단순 부정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문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열매가 안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안이 앞에 튀어나오고 열렸다 서술어 뒤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짧은이겠죠. 짧은 안 부정문인데 열매가 안 열렸다랑 밑에 철수는 학교에 안 갔다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수 같은 경우는 갈 수도 있었는데 귀찮은지 공부하기 싫어서인지 친구랑 싸워서인지 뭔지 아픈지 뭔지 아무튼 일부러 좀 안 간 것 같지 않냐? 말 그대로 철수는 학교에 안 갔어.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어. 이럴 때 우리가 철수의 생각, 철수의 의지가 들어간 걸로 보는 겁니다. 안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못 갔다랑 비교를 해보면 되죠. 못 갔다는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야, 진짜로. 못 간 거, 말 그대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건데, 안 갔다는 자기가 그냥 안 간 거거든.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안부정분의 가장 기본형이지. 그래서 의지 부정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비해서 열매가 안 열렸다 같은 경우는 이게 열매 입장에서 지가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해가지고 오늘 비 올 것 같아 나가지 말자 이게 아니거든. 열매의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떠한 상태 자체가 그냥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럴 때 우리가 단순 부정이라고도 하든가 아니면은 상태에 대한 부정, 뭐 상태 부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로도 써요. 상태가 부정이다. 상태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부정문을 만났을 때 짧은이냐 긴이냐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과 의지도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문을 똑같이 제가 해놨거든요. 보면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길어집니다. 않다가 뒤로 갔죠. 한 글자가 더 많죠. 지금은 여기는 6글자네. 보니까. 그지? 그러네. 6글자니까 두 글자나 더 많네요. 그러네요. 자,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안 간 거야. 말 그대로. 철수는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안 간 거야. 근데 열매는 열릴 수도 있었는데 안 열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안 열린 거라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안부정문 정리를 하시면은 바로 단순 부정 내지는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짧은, 긴, 그 다음에 단순이냐, 의지 부정이냐, 전형적인 의지 부정이냐,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안 하고 이제 서술 다시 말해 안 열렸다 또는 안 갔다 할 때는 우리가 요 안은 부사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건 부사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부사, 그죠? 부사입니다. 품사가 이거 띄어쓰기도 하죠. 심지어는 안 갔다를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구성될 때는 이 뒤에가 이제 보조 용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조 용언. 다시 말해 앞에 열리다, 열리지 요게 이제 본 용언이고 요거를 도와주는 보조 용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요. 자, 안 부정문의 제약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예외적인 거 몇 개만 더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뭐뭐 하다로 끝나는 용언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뭐뭐 하다로 끝나는 용언이나 음절이 좀 긴 용언들은 보통 한 4음절 이상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음절이 긴 용언은 긴 부정으로만 표현한다. 요거 보세요. 긴 부정으로만 표현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근데 한번 해보면 알아. 짧은 부정으로 하면은 어색할 겁니다. 누가 봐도 알 것 같아. 보세요. 아름답다. 이거 봐. 음절이 4음절짜리잖아. 안 아름답다. 그 꽃은 안 아름답다. 이러면은 좀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길면은 이렇게 짧은 부정으로 하면은 어색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 안 아름답다. 보다 아름답지 쓰고 싶으면 써. 안 아름답다 쓰고 싶으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긴 부정문이 더 어울려. 그래서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긴 부정으로 써요. 뭐가 길어질 때. 이게 이게 하다로 끝나는 용어는 필연적으로 4음절 이상이 될 겁니다. 예, 아마도 4음절 이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긴 부정. 철수는 그러니까 안 공부한다. 이건 어색하다는 거. 이건 알겠지. 어색한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긴 부정으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긴 부정으로 쓰세요. 언제? 용언이 좀 길 때. 됐죠? 그 다음에 견디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만 좀 해주면 되겠는데 견디다, 알다, 깨닫다 같은 이런 부정 의지 표현이 어려운 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지라고 하면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견디다, 알다, 깨닫다 같은 것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야. 그냥 견디는 거고
그냥 알게 되는 거고 그냥 깨닫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부정의지의 표현이 어려운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얘는 안부정문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못 부정문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어색한 거 모르겠어요? 안 견디다, 안 알다, 알지 않다, 깨닫지 않다, 안 깨닫다. 이게 다 어색하다는 겁니다. 동사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견디다, 알다, 깨닫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사의 성질이 아니다. 의지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동사다. 얘네들은 안을 쓰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다음요. 자, 이제 못 부정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보십시오. 못 부정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못 부정문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기초적으로 능력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못하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힘이 안 돼. 깜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능력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능력 부정도 다시 이렇게 내수로 이야기했는데 아까랑 이제 구조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 짧은 식이 있고 짧은이 있고 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부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능력 부정이 일반적인 게 있고 이거를 또 구분을 좀 했을 때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으로 좀 구분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수로 나눠놨어요. 자, 보시면은, 자, 짧은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안부정문이랑 짧고 긴 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안 할게요. 자, 흥은 있지만 춤을 못 춘다 이러면은 뭔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몸치야. 리듬을 잘 못해. 그래서 춤을 그냥 못 춰.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지. 걔가 그냥 안 되는 거야, 그게. 능력이 안 돼. 근데 밑에 거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밥 먹을 능력이 없는 거라 뭐 힘이 없다든가 이게 아니라 숟가락 들 힘이 없다 이제 이게 아니라 앞에 다른 외부 원인 자기 말고 자기의 능력에 상관없이 외부 원인 시간이 없는 어떤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밥을 못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능력 부정하고 외부 원인에 의한 부정을 좀 볼 줄 알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정도 해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뭐 하지 못하다 식의 꼴로 이렇게 긴 부정도 된다는 겁니다.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능하죠.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못 부정의 제약 하나 있어요. 보세요. 자, 형용사에는 안 쓰이는 것이 원칙이나 못 부정은 그 못 부정의 특성상 형용사에는 안 쓰입니다. 일단 안 쓰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 형용사에다가 능력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능력은 또 역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 가능한 건데 말이야. 형용사는 상태를 그냥 이야기하는 말인데 말이야. 거기다 능력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형용사에는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지. 그래도 또 우리 국어 알잖아. 예외가 많잖아. 그지? 긴 부정문을 사용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제 이겁니다. 예. 다시.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럴 때 짧은 부정문을 쓰는 것은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상황일 때만. 예, 다시 말해. 형용사에는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일부 형용사에다가 긴 부정문으로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 다시 말해 아쉬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밑에. 순이는 예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 순이는 예쁘지 않다잖아 원래 그죠? 상태니까 그죠? 형용사니까 예쁘다 상태. 근데 예쁘지 못하다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여기 안에 순이가 예쁘지 못해. 그래서 참 뭐 안타까워.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은 철수가 잘생기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거. 이런 감정을 넣을 수도 있다.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이렇게 돼서
넓지 않다죠, 원래. 그냥 상태, 넓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운동장에 넓지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를 하기가 좀 아쉬운 거야. 운동장에 넓지 못해가지고 운동하기가 좀 아쉽다. 이런 감정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쓰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다 부정문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말다 부정문. 자, 그게 뭐냐면은 말다 부정문의 핵심은 바로 문장 유형이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 쓴다. 이렇게 먼저 기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문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잖아요. 평서형도 있고 뭐 감탄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문형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는 뭘 써라? 말다 부정문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중요해요.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 말다 부정문을 써라. 다시 말해, 명령문과 청유문에다가 딴 거 쓰면은 어색하다 이거야. 뭐 안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못하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말다 부정문은 언제 쓴다?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명령문 뭐뭐 하지 말자 우리 같이 뭐뭐 하지 말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떠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 또는 떠들지 말자 얘들아 우리 떠들지 말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는 말다 부정문. 당연히 이제 말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명령문이니까 마라 이렇게 써야겠죠. 청유문은 자로 끝내야 되니까 말자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딴 거를 너무 어색하다는 얘기지. 떠들지 안 알아? 응? 떠들지 못해라? 우리 떠들지 않자. 떠들지 뭐 안 알아? 이렇게 하면은 어색하다는 얘기야. 딱 해봐도 이상하지? 한 번만 해봐. 그죠? 명령문과 청유문은 그래서 말다 부정문을 쓰시오. 특별히 명령문과 청유문은 말다 부정문을 쓰세요.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이것도 제약이 좀 있어요. 저희 제약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거다. 특이한 상황. 요거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형용사에선 쓰이지 않습니다. 얘는 또 맞지? 동사에서만 써요. 아무래도 명령문과 청유문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을 요구하는 게 맞거든요. 움직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용사처럼 상태를 갖다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 명령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너는 나쁘지 말아라. 이게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색한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죠.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명령문과 청유문을 생각해 보면은 형용사에 쓰일 수가 없는 게 원래 명령문과 청유문도 형용사는 못 써. 예뻐라, 그리고 영원하라 이런 거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흔히 쓰는데 영원하라 이거 말이 안 돼요. 영원하다가 형용사인데 어떻게 영원해? 심지어는 건강하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많이 쓰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가 형용사거든. 바꿔서 써주셔야 돼. 문법 더럽지? 지랄 맞지? 그죠? 바꿔서 쓰셔야 돼. 써줘야 돼. 건강하게, 이게 부사어로 좀 건강하게, 뭐,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야 돼. 이럴 때는. 그래서 형용사 대놓고 그 형용사 서술어로 쓸 수는 없다. 뭐 할 때?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 자, 그래서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나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요건 하나 얘기해야겠다. 자,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예외가 없으면 또 재미없잖아. 그죠? 이런 건 있어. 만약에 춥지 말아라. 무슨 시적인 좀 표현인 것 같은데 춥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춥다가 형용사잖아요. 춥지 말아라 명령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야. 여기 뭐가 담기냐면은 이게 약간 기원을 하는 그런 뜻이 담깁니다. 그러면은 또 돼요. 이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네. 올겨울은 춥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안 되는데 원래는 어떤 그 말하는 사람 화자의 어떤 소망 기원하는 말을 드러낼 때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또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쓰인다는 얘기야. 그냥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만 써라 이렇게 이해해도 돼. 그래서 학교에 가지 만다 이런 거 어색하다는 얘기지.
다로 끝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평서형이거든요. 학교에 가지 만다. 그러니까 안 씁니다. 못 써요. 그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가끔 대체로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가끔 쓸 수 있어. 또 마찬가지로 소망의 의미가 있을 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비가 오지 뭐 말기를 이런 식으로 비가 오지 말기를 바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네,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장이죠. 어색한 거 하나도 없죠. 비가 오지 말기를 바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담겨 있어?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잖아. 그죠? 소망이 담겨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평서문에도 이게 간혹 사용할 수도 있다. 예, 대체적으로는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이제 안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됐습니까? 정리됐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문제 몇 문제 또 우리 가볍게 모의고사 문제 몇 개 보시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자, 보십시오. 자,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표현에 대해 발표를 했다. 발표 준비를 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위에 거를 확실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 내용 다시 안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해볼게요. 자, 바로 이제 우리 선택지를 보면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부정 표현 내지는 부정이 아닌 표현, 긍정 표현이 좀 보이는데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가죠. 이걸 먼저 보면 뭐예요, 그죠? 자, 니에는 기억의 부정으로 서술어 앞에 안을 넣어 만든 짧은 부정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안을 넣었다는 것은 짧은 부정문이 맞는 말이겠죠. 니은 보니까 대전에 안 같다 이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어때요? 기억 문장을 부정 어떻게? 짧은 안 부정문. 그리고 좀 더 물어보면 이거는 안 부정문 중에 상태 부정일까 의지 부정일까? 철수는 게을러서 안 갔겠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 갔겠지. 의지 부정. 좋습니다. 자, 디귿은 기억의 부정으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뒤에 아니하다를 써서 만든 긴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길게 이야기했지만 지 뭐뭐 하지 아니하다 식의 구성을 했단 얘기죠. 디귿 보시니까 어때요? 가지 않았다. 긴 부정문을 잘 쓰고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리을은 부정문이 아니라 기억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 의문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의문문 이건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죠? 위에서 얘기 안 했는데 리을 볼까요? 철수는 대전에 갔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어때요? 3번이 이제 처음 보는 진술이긴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수는 대전에 갔지 않아. 철수는 대전에 갔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나? 그죠? 확인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영어에 넌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확인해서 저 지금 그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볼 때 쓰는 게 이거 아닙니까? 확인하는 식으로 같지 않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3번이 설명을 하진 않은 건데 일단 그거 냅둬 봅시다. 일단은 이게 4번 미음은 니은과 달리 행동의 주체의 사정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드러낸 짧은 부정문이다. 말 되게 어렵게 했는데 주체의 사정이나 외부의 요인 아까 이게 못 부정문 설명인 건 이해됩니까? 짧은이네요. 네, 미음 보세요. 철수는 대전에 못 갔답니다. 그러니까 못 부정문 못 짧은 부정문이거든요. 근데 안부정문과 다르게 못은 능력이 안 된다든가 외부 원인에 의해서 못하는 거거든. 어때요? 아까 확인됩니까? 복습 되겠어요. 3번, 4번도 맞는 말. 5번. 비읍의 공부하다와 같이 체연에 하다로 결합된 경우 짧은 부정문은 안에다가 체연 하다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5번 선지대로의 이해라면 바로 안에다가 공부하다. 이렇게 쓰란 얘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짧은 부정문으로 쓰란 얘기 아니야. 안 공부하다의 형태로 쓰란 얘기인데 안 공부한다지 지금 문제 이렇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했죠? 음절의 길이가 뭐 네음절. 서술어의 음절의 길이가 네음절이나 되고 아니면은 체연에다가 하다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동사 이럴 때는 짧은 부정문이 어색하다라고 제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짧은 부정으로 쓰면 안 되고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긴 부정으로 써줘야 된답니다. 아까
우리 안부정문 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거죠.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맞죠? 어색하죠? 안 공부한다. 무슨 한 3살짜리가 쓰는 말 같다. 안 공부한다. 그죠? 2번. 자, 보기를 통해 부정 표현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바로 선택지를 보면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별표를 친 게 비문이네.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억을 보니 안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못부정은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 뭐 영어 하려고 선택을 하고 있죠. 지가 게을러서 졸려서. 근데 밑에 것은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의 문제가 됩니다. 1번은 맞는 말. 맞지? 자, 2번. 니은을 보니 행동 주체의 의지를 표현할 때는 긴 부정문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니은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 여기 비문 아니네요. 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 해가 비치지 못한다가 둘 다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행동에 자, 잘 생각해 보자.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요거 이상하지 않냐 뭔가? 그냥 즉 의지 부정이지. 그러니까 안 얘기인 것 같은데 안 부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긴 부정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넣어보세요. 자, 비치지 않는다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안 비친다 해도 어떻습니까? 짧은 부정문 안 비친다.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못한다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안 비친다가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리고 하나만 더. 해가 안 비치는 게 의지야? 해의 의지가 들어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위에 수학 공부를 안 했다랑 비교를 해보라고. 아까 안 부정할 때 의지 부정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단순 부정. 기억납니까? 상태 내지는 단순 부정이 있었죠. 바로 해가 비치지 않는다 또는 해가 안 비친다는 단순 부정이지. 상태가 그렇다고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선지가 잘못됐어요. 잘못 구성돼 있지.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부정할 때도 짧은 부정만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지금 해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 부정이 아니지요. 상태 내지는 단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어때?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해가 비치지 못한다도 쓸 수 있거든요. 어때요? 아까 기억납니까? 해가 비치지 못한다가 쓸 수 있거든. 해가 비치지 못한다가 쓸 수 있거든. 언제 쓸 수 있다고? 언제 쓸 수 있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 언제 쓸 수 있다? 해가 비치지 못한다. 언제 쓸 수 있다? 아니다. 그건 아니겠구나. 쏘리. 이거는 비치다는 동사구나. 냅두자. 비치다는 동사지. 네, 이제 착각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할 뻔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예. 형용사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동사니까 넘어갈게요. 못한다 돼요. 비치지 못한다. 그래서 안 비친다가 됩니다. 안 비친다 되고요. 그래서 긴 부정문 만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의지를 부정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3번 더 보죠. 디귿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 용언 말다를 사용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녀를 만나지 마라. 맞죠? 그녀를 만나지 않아라. 그녀를 만나지 못해라.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뭐라고?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는 말다 부정문을 쓰세요. 3번 맞는 말. 4번. 리을을 보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구나. 리을 보세요. 결코 이게 부사를 찾아야겠지. 부사 결코랑 분명히를 설명하는 건데 결코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문양 연결을 해야 돼. 결코가 그 긍정문양 연결되면 말이 안 됩니다. 결코 일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밑에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같은 경우는 긍정문도 되고 부정문이 둘 다 돼요. 분명히 했다, 분명히 안 했다가 가능하죠. 그래서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 게 있다. 옳은 설명.
5번. 미음을 보니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부사 못을 사용해 부정 표현을 나타낼 수가 없다. 자, 못 깨끗하다. 이게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긴 부정을 써서 가능은 하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깨끗하지 못하다. 교실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뭐가 담겨 있을 때? 아쉬움이 담겨 있을 때 쓸 수는 있다라고 못 부정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3번 더 보십시다. 자, 3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바로 가죠. 밑에 보시죠. 바로 가시고. 자, 기억 문장 보세요. 동작 주체의 의지가 반영될 때 안부정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장빈은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다. 식사를 안 한 거는 장빈이의 본인의 선택. 1번 맞는 말. 2번. 니은 부정하는 대상이 객관적인 사실일 때 안부정문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단순 부정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거 의지 아니지요. 비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니지요. 상태 내지는 단순 부정. 오케이. 3번. 디귿.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안부정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했다. 일단은 부정 표현이 여기 보이네요. 부정 표현 보이죠?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안부정 쓴 거는 괜찮은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썼냐 이게 지금?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여기는 지금 뭘 쓰인 거예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안부정문 의지 부정 실패에 대한 의지 부정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자 어색하지? 3번 답이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아까 기억나? 형용사일 때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형용사일 때 긴 부정만 쓴다. 못 긴 부정만 쓴다고 이제 했던 거 기억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을 나타내. 여기는 아니잖아. 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여기 각오로 기대랑 전혀 상관이 없죠. 4번 동작 주체의 능력이 부족하나 보자. 달성하지 못했다. 보세요. 우종이가 기록을 당기고 싶었는데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외부 요인도 아니잖아. 번개가 쳤나?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지? 트랙이 다 무너졌나? 이거 지진 났나? 이거 아니잖아. 자 12시까지 외부의 상황이 원인일 때 못 부정. 보세요. 폭설이 내렸잖아.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자신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외부 상황이 원인이다. 아까 못 부정할 때 외부 상황 원인 그 다음에 능력 부정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했던 거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기억 디귿을 통해 부정 표현에 대해서 탐구한다. 자 보시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되냐. 나팔 꽃이 안 예쁘다인데 나팔 꽃이 못 예쁘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형용사에서는 짧은 못 부정문이 어색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굳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예쁘지 못하다라고 할 수는 있다고. 근데 그때는 뭐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때는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은 부정으로 못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죠? 형용사 안 됩니다. 자, 2번. 기억에서 아는 예쁘다라는 말의 상태를 부정하기 위해 썼는가? 어때요? 상태 부정 맞습니까? 의지 아니죠? 나팔꽃의 의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상태 부정 괜찮습니다. 3번. 니은에서 못은 축구를 하려는 그의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못인데 맞을까 과연? 맞아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의지입니까? 그 못인데 의지 부정이 아니죠. 능력이 안 되는 거 내지는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외부 원인으로 봐야 되나? 다리가 다쳐. 요거는 능력이라고 봐야겠다. 그지? 외부 원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에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아니라 지다리가 그냥 다친 거라서 이건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3번 정답입니다. 의지부정 잘못 얘기했죠. 4번 니은에서 못한다는 하지 못한다로 바꿔서 어법상 문제가 없다.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짧은을 갖다 긴으로 바꿔도 된다. 어때요?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못한다.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하지 못한다. 괜찮잖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아니다는 고래가 어류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거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네. 체언에다가 체언에 이렇게 고래는 어류이다인데 이거를 부정할 때는 아니다. 네, 이럴 때 어류가는 보호가 된다. 해서 어렵지 않게 5번도 맞는 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안부정문, 묻부정문, 왈자부정문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